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해 출시되는 신차랑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신차 소개는 아니고 여기에 걸려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비 차주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될 수도 있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나오기는 하는데 자칫 생산을 못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반도체 문제? 아닙니다. 반도체 문제는 오히려 현대차가 3분기에 해결될 거라고 직접 언급까지 했거든요. 오랜만에 노조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할 내용도 있고 새로운 소식도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위원장 선출 이후에 임명까지 모두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출시되는 신차와 노조의 영향, 그리고 이게 차주들한테 끼치는 영향까지 총정리해볼 겁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 전에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현대차보다 기아 노조가 전기차 전환에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고요. 일단 이 말 취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차나 기아나 결국 똑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했었나요? 광명 공장에서 기아가 노조를 상대로 EV7 양산 준비 설명회를 열었고 노조는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고 했었죠. 생산 차종이 많아지니까 노동 강도나 작업 공간 부족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 환경 개선에 투자해달라는 요청만 있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평화로운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팅어를 단종시키고 카니발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하고 앞으로 출시될 EV7을 광명 공장에서 생산하겠구나 싶었고 이후에도 별탈 없겠구나 했었는데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아 노조가 결국 전기차 전환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EV7의 광명 공장 생산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번에는 생산 설비 공사를 올해 7월부터 진행하는 내용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가 고용 보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조 입장을 들어볼까요? 소아리 공장 자체가 작다. 기존 공정을 일부 축소하고 배터리 공장을 들여오는 것을 사측이 제한했다. 내연기관 물량도 생산을 안 할 수 없다 보니 기존 공정을 외부로 빼고 다시 조립하고 결합해서 들여오겠다는 게 사측 구상이다. 사측 계획대로라면 기존 공정이 줄어들면서 100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게 노조 입장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고 노조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조금 애매합니다. 만약에 기아가 올해부터 전기차 생산으로 인해 5,000명의 구조 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진짜 들고 일어나야죠. 이건 꼭 노조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기업이 갑질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노조가 얘기한 건데요. 사측의 정년 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한 일자리 감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노조는 신규 채용으로 자연 감소분을 메워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기아는 지금 있는 노조의 일자리를 건들지 않고 정년 퇴직처럼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을 토대로 일자리를 축소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추가로 채용만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영향이 없거든요. 왜?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전기차 공정이 추가될 거고 이걸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노조는 전기차 공정 때문에 일자리가 줄든 말든 자연 감소든 강제 감소든 신규 채용을 무조건 보장해달라 이겁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갑자기 신규 채용을 주장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녀 우선 채용 논란입니다. 기아가 5년 만에 생산직 인력을 뽑는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왔잖아요. 이전까지는 새로운 사람을 뽑는 일이 거의 없었죠. 대부분 사내 하청에 있던 사람을 뽑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 채용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채용을 5년 만에 하는 와중에 노조원들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때 딱 이 소식까지만 이슈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직원 자녀한테 가산점을 줬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장기 근속 자녀한테 가산점 10점이 부여됐다는 내용이었는데 다행히 이 뉴스 자체는 오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가산점 10점을 줬다는 내용은 잘못됐지만 자녀 우선 채용 규정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로 알려지면서 이게 또 다른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기아차 지부 소식지 내용 중 하나거든요. 여기에 단협 제27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선 및 특별 채용에 관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제3자랑 같이 심사나 토론 같은 걸 통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노조랑 별도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26조 채용 조항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27조 우선 및 특별 채용을 준수해서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녀한테 가산점을 주지는 않는데 일단 정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가 있으면 우선 채용을 해야 하고 이건 조항에 있는 내용이니까 꼭 지키면서 직원을 뽑아라 이거죠. 만약에 자녀 채용 이런 논란 자체가 싫었으면 애초에 이 조항을 삭제했을 겁니다. 현대차 노조는 실제로 이 조항을 삭제했잖아요. 그런데 기아 노조는 가산점을 주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관련 조항은 보험처럼 그대로 두고 채용 활동도 우선 채용 조항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기아 노조가 갑자기 강제가 아닌 자연 감소로 인한 일자리 축소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갑자기 왜 작년하고 올해 태도가 갑자기 다른 건가 생각해봤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아 노조 지도부도 강성 인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홍진성 씨가 당선됐죠.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소아리 공장을 친환경차 전용 공장으로
공장으로 전환시키고 광주 공장을 수소차량 MPV 생산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만 보면 홍진성 씨랑 기아가 원하는 방향에 일치합니다. 노조가 반대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그렇죠. 친환경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시킨다고 했지 일자리 감소를 눈 감고 있겠다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결국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아졌다는 건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주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거죠. 생산 차질입니다. 현대차그룹한테 올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신형 전기차 출시가 많습니다. GV70 전기차, GV80 전기차, 아이오닉 6, 기아는 EV7이 있고요. 내연기관차 중에선 신형 그랜저가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생산 라인이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대규모 개편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을 옮기거나 줄이고 전기차 생산 라인이 점점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모든 게 계획대로 움직여도 빠듯하다는 건데 노조의 반발이 생겼다는 거고 이걸 회사가 무시하고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에 따른 지연이 분명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그룹이 올해 목표치를 보면 신차 출시와 생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이슈인데요. 현대차가 올해 3분기에 반도체 대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소될 거라는 말은 기존에 많이 했는데 이렇게 특정 시기에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건 이례적이죠. 이 말은 뭔가요? 3분기부터 반도체 수급이 완전 정상화되면 반도체가 들어오는 대로 공장을 풀가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기존에 쌓여있는 출고 대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고 신차 생산 대응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게 완벽하게 돼야 현대차그룹이 원하는 목표를 무난하게 이룰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요? 3분기가 중요한 게 신차가 연이어 쏟아지는 시기잖아요.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출고 대기는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신차는 사전 계약 역대급 이런 소리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결국 노사 간 충돌이 지금은 최소화 아예 없어야 한다는 건데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차랑 기아 노조가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전망이 실제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흔히 공동교섭이라고 하죠. 현대차랑 기아 양쪽에 강성 지도부가 들어섰잖아요. 이 사람들이 팀을 이루고 아예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노조의 힘은 2배가 되겠죠. 파업도 같이 하고 투쟁도 같이 하고 회사한테 요구하는 것도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회사 차원에서는 피해도 2배가 되는 거고 차주들은 당연히 그만큼 출고 일정이나 신차 일정에서 손해를 볼 겁니다. 물론 공동교섭 자체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현대차랑 기아가 서로 노동 환경도 다르고 임금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6년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물론 저는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노조도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건 불가피하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원들도 강성 지도부를 선출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회사는 일자리를 줄여가면서 빠르게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일단 사측에서도 강제 구조조정 같은 건 안 하잖아요. 노조가 언급했던 것처럼 강제가 아니라 자연 감소를 통한 일자리 감소라면서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 모두 뻔히 아는 상황에 신규 채용을 근거로 전기차 생산을 반대한다? 글쎄요. 이건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최근에 기아 노조가 광명 공장에서의 전기차 생산을 반대하고 나섰다. 신규 채용 보장이 안 됐다는 게 근거인데 자칫 자녀 우선 채용 논란과 연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논란을 피하고 싶었다면 현대차 노조처럼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하는데 기아는 아직 조항이 남아있다. 현대차랑 기아 모두 강성 지도부가 들었었고 양쪽 모두 고용 보장과 더불어 전기차 생산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늘어났다. 올해는 특히 예정되어 있는 신차 출시가 많은 상황이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현대차한테는 비상이 될 수 있다. 출시와 일정 그리고 출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특히 현대차가 직접 올해 3분기에 반도체 대란이 완전히 해소될 거라고 언급한 만큼 노사 간의 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올해 여름쯤에 현대차 기아 노조 몇 년 만에 파업 이런 기사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전기차와 노조 편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